코로나 관련 세계 특허 1위 기관은 바로 국책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작년에 발행한 기사에 따르면 95년에서 2018년까지 코로나 특허 1위는 13건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가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로슈,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제약회사 화이자가 3위였습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압도적 1위인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2위,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순이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목할 부분은 그 집계기간, 바로 코로나 이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오랜 기간 꾸준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왔는데 이것이 이러한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겐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위기가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조명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코로나는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에게 기회를 줬다. 2020년 초까지 한국의 시제는 연매출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중견 의료진단기 공급업체였다. 그런데 그해 1월 27일 천종윤 시젠 사장과 다른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긴급회의에 소집됐다. 이후 한국 남동부 도시인 대구에서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회사는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천 씨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젠의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하며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단 몇 시간씩만 잠을 잤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이 더 고용되었다. 몇 주 만에 회사는 수백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수출하며 단기간에 놀라운 증산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그해 매출 10억 달러, 순이익 4억 4천만 달러로 마감했다. 다른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들도 비슷하게 팬데믹 기간의 성과를 내놨다. 코스닥 중견기업 지수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이제 생명공학 부분에서 나온다. 그런데 2019년 말까지만 해도 2개였을 뿐이다. 한국은 테스트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도 생산하고 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2월에는 노바백스 생산 계약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그 다음 달에 기업 공개를 하며 13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주가는 거래 첫날 30%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거의 120억 달러로 순식간에 불어났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달부터 수억 개의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인천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 공장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세계 제조 능력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생명공학 회사를 소집하기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파트너십 및 연구개발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 분야는 이러한 지원책 덕분에 대유행 이전에도 1년에 거의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GDP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가치 사슬의 낮은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의 끝자락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권우성 씨는 팬데믹이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 팬데믹 이전 10년 전보다 지난 1년 동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기술을 축적했을 겁니다. 시젠처럼 운이 좋은 이들도 수익을 축적해 투자 여력이 크게 생겼다. 천 씨는 복잡한 장비 없이도 더 많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완벽한 진단키트 개발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이를 통해 그는 정부 및 대형 병원에서 소규모 진료소 및 개별 진료에 이르기까지 진단키트의 사용 기반을 넓히는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할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수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일부 투자자들은 다소 의문을 갖고 있긴 하다. 실제로 시젠의 주가는 지난 8월 고점 대비 절반 수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데뷔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그리고 시젠과 같은 회사는 이제 스위스의 로시와 같은 거대 기업과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었다. 팬데믹은 한국의 관련업계 경쟁력을 한껏 밀어올렸다. 다만 이를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업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다. 약간의 경계심이랄까요? 기사 후반의 부정적 멘트들의 등장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영국의 유명 매체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일본의 니케이가 인수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역시 생명공학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 개인적으로는 이코노미스트지의 독립성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으며 부정적 멘트에도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꽤 깊게 들어가면서도 다소 비판적인 이런 식의 한국 관련 기사들을 제법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은 최소한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외적으론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정부 차원에서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그나저나 우리의 생명공학 분야가 주목받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